싶어요. 개나리도 폈던데. 네, 개나리가 편 데도 있어요. 그래서 거의 학기가 끝나가지 않나. 우리는 이제 지난번에 했던 걸 연달아 뒤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그게 어디 갔지? 쟤만 가져왔나? 여기 있구나. 지난번에 했던 걸 연달아 뒤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지난번에 했던 거에 리뷰를 잠깐 하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하다가 말았던 것들에 대한 설명들을 좀 하고 그 다음에 문제 풀 거 좀 풀고 그렇게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그렇게 하시면 끝날 것 같고 다음 시간쯤에 추정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추정을 하면 거의 마무리 느낌일 거고 3월이 되면 이제 저 시간이 그쪽으로 가죠. 화요일로 8시에서 10시로 그렇게 이제 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유형서로 넘어가서 풀어볼 생각이에요. 유형서는 고민 중에 있는데 시너지를 할지 아니면 센을 할지 둘 중에 하나로 고민 중입니다. 그래서 시너지나 센 요 둘 중에 하나로 해서 한 바퀴를 돌고 근데 이제 아마 뭐 중간까지는 저 끝까지 나가진 않을 거니까 뭐 중간까지라면 저 중반 정도까지겠죠. 그러니까 확률 뭐 저기 조건부 확률 정도 근처 그 정도 가면 중간 범위이지 않을까 싶으니까 그러면 이제 센이나 시너지로 절반 정도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이 다가오면 저기 좀 기출 문제와 조금 이제 어려운 문제를 좀 다뤄볼 수 있도록 뭐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해볼까 해요. 오케이. 그래서 일단은 이제 진행은 그렇습니다. 왜냐면 이제 우리가 겨울방학이 끝나가잖아요. 그래서 끝나가니까 이제 변화하는 거 이제 뭐 학기가 새로 시작됐을 때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약간의 이제 그건 알고 계셔야 되니까 그런 느낌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드디어 확통이 끝나갑니다, 여러분. 신나시죠? 방학 동안 여러분이 이제 새로운 그거를 하나 배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뭐 선택 과목이 3가지 있었잖아. 확통, 기하, 그리고 미적분 이렇게 3가지인데 그 중에서 이제 확통을 하나, 선택 과목 하나를 이제 한 거죠. 뭐 물론 미적을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그래서 이제 선택 과목 하나를 이제 마무리를 하는 단계이다. 가봅시다. 지난번에 했던 거 이제 연달아 한번 해볼게요. 지난번에 우리 이렇게 해서 지난번에 어떤 걸 했냐면 여기 모집단이라는 것이 있고 단이라는 것이 있고 여기에서 어떠한 것을 이렇게 끄집어내는 걸 했었고요. 끄집어내는 걸 뭐라 그랬냐면 추출이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끄집어낸 요 녀석을 뭐라 그랬냐면 표본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추출을 만약에 그 n개를 추출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여기 들어가는 표본은 뭐 x1, x2, xn까지 있겠지. 이렇게 있을 것이고 이 표본의 평균을 구하시면 이 녀석의 평균을 구하시면 그러면 이게 표본의 평균이다 해서 표본 평균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기억나세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표본 평균을 알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도 하죠. 이게 이제 편차제곱의 평균을 하면 편차제곱의 평균은 뭐예요? 분산이잖아. 그래서 요거 표본 분산을 했었죠. 그래서 V에 이게 표본 분산이 되겠다. 보통 이제 S제곱으로 쓴다.
라고 해서 표본 분산을 했었는데 표본 분산할 때는 제가 그 얘기 했었죠. 여기 n을 하지 않고 n-1을 한다는 거 기억나세요? 얘가 이제 왜 -1이 됐는지는 오늘 설명해 준다고 했었고요. 표본 분산할 때는 원래 편차 제곱의 평균하면 이제 n으로 딱 나눠서 계산해 주는데 표본의 분산을 하실 때는 n-1로 계산합니다. 이걸 n-1로 계산하는 이유는 우리가 원래 기본적으로는 표본을 해서 하는 이유가 모집단의 평균과 표준 편차 이런 걸 구하기 위해서 짐작을 하기 위해서 모집단을 전체를 할 수 없으니까 적당한 표본을 뽑아가지고 얘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얘를 가지고 모집단을 추측을 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거 가지고 모집단을 추측을 할 건데 얘가 n으로 하면 모집단에 아마 평균이 m이 있을 거고 모집단에 이제 분산은 시그마 제곱 이렇게 있을 건데 모집단의 이 녀석과 이 S제곱을 구해보시면 차이가 꽤 있어요. 그래서 n으로 하는 것보다 n-1로 하는 것이 저 시그마 제곱에 더 가깝기 때문에 n-1로 나눠주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는 오늘 한번 유도를 해볼 거고요. 유도를 한번 해볼 거고. 자, 그래서 이제 얘가 표본 평균, 표본 분산, 그리고 뭐 표본 표준 편차는 여기에다가 이제 이거니까 S 이렇게 되겠죠. 표본 표준 편차는 S라고 씁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이렇게 되는 거고 우리가 이제 추출을 하실 때는 우리가 표본 평균하고 요거 이제 구하시려면 추출할 때 무작위로 추출을 해야 된다. 그리고 복원 추출을 한다. 복원 추출을 하는 이유는 똑같은 시행을 반복을 하는 게 계산상에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비복원 추출을 하게 되면 그때마다 뽑을 때마다 확률이 달라지잖아. 그렇죠? 그래서 복원 추출로 계산을 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기억나세요? 그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그거 얘기를 또 한번 해봅시다. 이 여기서 구한 이 x바 가지고요. x바 가지고 모집단의 평균이랑 분산을 추측을 할 수 있는데 이 x바로 우리가 이 x바들 가지고 평균을 구하시면 모집단의 평균과 같아진다고 이거 지난번에 요거까지 얘기했었지? 아닌가? 안 했나요? 요거까지 얘기 안 했나? 아하, x 바로 해서 요거 하면 모집단의 평균이랑 같아지고요. 분산으로 해서 이 x 바의 분산을 구해보시면 시그마 제곱을 따라가긴 하는데 n분의 시그마 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되는 건데 이제 요거 한번 유도 한번 해봅시다. 요거 유도는 어디 있냐면 거기 있어요. 저기 뒤로 넘어가서요. 348페이지 한번 해봅시다. 348페이지에 보시면 얘 유도하는 게 있으니까 유도 한번 해봅시다. 자, 한번 봐라. 일단 기본적으로 추출을 했다고 생각을 해봐. 추출을 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n개를 추출을 했어요. 오케이. 모집단에서 n개를 추출을 해서 우리가 x1이랑 x2랑 해서 xn이 나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x바의 계산은 얘네들의 이렇게 될 건데 이 x바도 어떻게 추출을 하느냐에 따라 이 x바도 추출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 오케이. 그래서 요 이쪽에서 추출을 해서 n개 추출해서 이렇게 되는 거랑 저쪽에서 추출해서 n개 추출해서 이렇게 되는 그 x바들이 다 다르겠죠. 그래서 이 x바들이 뭐 처음 추출한 이 표본에서의 이 x바를 해서 x바의 1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가 x바의 2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얘들을 표본을 다 뽑아서 추출을 해봐서 얘가 x바의 m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m까지 있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요건 거거든. x바의 평균을 구하고 싶은 거거든. x바의 평균을 구한다는 것은 뭘 하는 거냐면 이 x바가 요 x바가 보시면 이거지. 해가지고 잠시만. 뭔가 이상한데 어딨지? 네, 해봅시다.
x바가 아까 요거라고 했잖아요. 그죠? n분의 1로 이렇게 묶어내면 x1부터 시작해서 xn까지 하겠지. 이렇게 될 거고, 이거를 우리가 분리를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얘가 분리하면 n분의 1의 x1 더하기 n분의 1의 x2 더하기 n분의 1의 xn 이렇게 되지. 그럼 1을 따로 씌워보시면 이렇게 되겠죠. 얘가 n분의 1도 끄집어내죠.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렇게 해놓고 생각을 이제 한번 해보시면 이 x1의 평균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우리가 모집단에서 이걸 추출을 할 때 그 추출하는 것들 중에서 이 표본들 중에서 요 하나의 평균인 거잖아. 그러니까 한 개 추출할 때의 평균인 거야. 그지? 한 개 추출할 때의 평균은 모집단의 평균이랑 똑같겠지. 임의의 한 개잖아. 그지? 모집단에서 임의의 하나를 뽑을 때라고 했으니까 모집단에서 임의의 한 개를 뽑을 때 그 하나의 평균은 이 전체 모집단의 평균이랑 똑같겠지. 이해가 되니? 이 하나를 뽑는다는 게 임의 추출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임의로 하나를 뽑는 거의 평균은 한 개씩 다 뽑았을 때 모집단에 있는 것들을 다 뽑았을 때 분해해서 걔를 n으로 나눈 거겠지. 이해가 되니? 그러니까 하나 뽑을 때의 평균은 모집단의 평균이랑 똑같은 거야. 오케이. 애초에 모집단의 평균이라는 건 뭐예요? 여기에 들어있는 것들을 전부 다 더해서 m으로 나누는 거잖아. 그치? 한 개 뽑을 때의 평균이라는 게 임의로 하나를 뽑기 때문에 그 녀석의 평균을 구해보시면 얘가 이거 m 여기 썼나? 얘가 모집단의 평균이랑 같을 거야. 여기 m 이게 모집단의 평균이랑 같아요. 두 번째도 그러면 달라질 건 없겠지. 얘도 모집단의 평균이랑 같아. 그럼 얘도 모집단의 평균이랑 같아. 그러면 n분의 1이 n분의 1 m이 n개인 거니까 모집단의 평균이랑 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x바의 평균으로 해가지고 이게 이제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죠. x바의 평균을 구해보시면 모집단의 평균과 같아진다. 되겠나요? 그 다음에 같은 걸로 이거 한번 해봅시다. 해볼까요? 요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x바라는 게 이거잖아. 이거잖아. 이걸 따로 분리 한번 해보시면 이렇게 되잖아요. 되겠어요? 아니다. 그걸 잘못했네. 우리가 v는 바깥으로 나올 때 우리 곱한 거는 바깥으로 나오면 제곱배가 되는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얘가 n분의 1이 나오면 안 되고 제곱분의 1로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제곱분의 1로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될 거고 이 녀석은 얘는 이거 한 개 뽑을 때 분산인 거잖아. 한 개 뽑을 때 분산은 얘가 여러 개 뽑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모집단의 분산이랑 똑같아요. 하나 뽑을 때의 분산이라는 것은 모집단에서 분산 어떻게 구해? 하나 뽑을 때 분산이 어떻게 되냐? 이건 거잖아. 한 개 뽑을 때의 분산이라는 건 모집단의 분산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얘가 시그마 제곱으로 갑니다. 그러면 얘가 제곱분의 1로 딱 묶어보시면 이게 시그마 제곱인 거지. 됐나? 그러면 이게 시그마 제곱이 n개잖아.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표본 평균의 분산이 n분의 시그마 제곱입니다. 등이 이게 뭐랑 다르죠? 이거랑 다르다. 요거랑 달라요. 우리가 이제 보통 처음 배울 때 요거랑 요거를 헷갈려 하는데 보세요. 표본을 처음 하나 뽑았어, 그지? 그 표본의 평균을 구하면 x바야. 그리고 그 표본, 요 표본 하나에서의 분산 구하면은 이 표본 표준 편차, 표본 분산이야.
표본 분산. 이 표본의 분산이라고 해서 표본 분산. 지금 구하는 건 뭐냐면 처음에 이거 뽑았을 때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할 수 있잖아. 근데 표본을 여러 개 뽑는다고 치면 그 x바들이 여러 개 나올 거 아니야. 이 여러 개 나오는 x바들의 평균을 구하는 거야. 오케이? 여러 개 나오는 x바들의 평균, 표본 평균의 평균을 구하는 거지. 표본 평균의 평균을 구하면 모집단의 평균과 같더라. 두 번째, 이렇게 여러 개 나오는 x바들의 분산을 구해보면 x바들의 분산을 구해보시면 얘는 n분의 시그마 제곱을 따라가겠더라. 그러니까 표본 평균의 분산인 거야. 표본 평균의 분산. 그러면 n분의 시그마 제곱. 얘랑은 다르죠. 얘는 표본 분산. 얘는 표본 평균의 분산. 아시겠죠? 헷갈리시나요, 여러분? 이렇게 됩니다. 얘를 왜 굳이 따로따로 해서 구하냐 하면 나중에 이제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는 것은 뭐냐면 표본을 하나 뽑아가지고 얘를 가지고 모집단을 추측하는 거거든요. 추정으로 갈 거거든. 그래서 추정으로 넘어가실 때 이제 얘네들을 따로따로 분리해서 이제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따로따로 이제 사용이 될 거니까 그거는 뒤로 가서 이야기를 해보고요. 여기까지 됐네요. 그래서 표본 평균의 평균을 구하시면 표본 평균의 평균을 구하면 평균과 같고요. 모집단의 평균과 같고 표본 평균의 분산을 구하시면 n분의 시그마 제곱을 따른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 요거 이제 해봤고요. 두 번째로 뭘 해볼 거냐면 저거 한번 해보자. 350페이지. 350페이지. 자, 이거요. 아까 이거 있지. 표본의 분산을 구하면 왜 얘는 n-1로 구하느냐. 표본의 분산을 구하면 얘는 왜 n-1로 구하지? 하는 의문이 있잖아요. 얘를 n-1로 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구해봅시다. 공식은 이렇습니다. 봐봐. 표본의 분산이라는 것은 이거잖아요. 일단 표본을 이렇게 해서 뽑았다고 칩시다. n개를 뽑았다고 치면 표본이 이렇게 있겠지. n개가 이렇게 있을 거고 얘네들의 평균을 딱 구하면 이걸 거고 이 녀석이 그러면 분산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이게 편차 제곱이고 이 녀석의 평균을 구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얘를 n 이렇게 이제 나눠서 이 녀석의 평균을 구해볼 건데 이렇게 해서 이제 얘를 뚱뚱 짱 해가지고 n분의 1에 얘의 편차 제곱의 평균을 구해보겠다. 이 녀석이 이제 평균을 구해볼 건데 이거 하시기 전에 요걸 하시기 전에 이 녀석이 이제 평균을 이렇게 구해볼 건데 요걸 하기 전에 일단 요 n분의 1을 뺀 요만큼이 있죠. 이만큼의 평균을 먼저 한번 구해봅시다. 이거의 평균을 한번 구해보자. 이 녀석의 평균을 한번 구해보시고 이제 나중에 n분의 1을 해보면 되잖아. 그래서 얘의 평균을 한번 구해보면 원래는 이제 여기를 n으로 딱 나눠가지고 이렇게 이제 n분의가 되어야 되는 건데 이게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이제 n분의 n으로 나누기 전에 그 녀석의 이제 기대값을 먼저 한번 구해보시면 이거 전개 한번 해봐라. 하면 얘가 이렇게 되고요. 얘가 이에 x1, x바, x2, x바 이렇게 되니까 두 배의 x바가 공통이죠. 그리고 그러면 얘는 x1 더하기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x바의 제곱이 지금 n개 있겠다. 여기까지.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저거를 한번 봅시다. 얘는 여기 앞에 있는 거 보이시죠?
요 앞에 있는 것들을 따로따로 분리를 한번 해보면 따로따로 분리를 한번 해보시면 x1의 제곱, x2의 제곱, xn의 제곱이죠. 그리고 뒤에 있는 녀석 계산을 하실 때 이 녀석이 플러스 해가지고 얘네 계산할 때 요거를 묶어낼 거거든. 요걸 묶어낼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 마이너스가 앞에 있으니까 마이너스를 하고 nx 바로 한번 묶어봅시다. nx 바로 묶어내면 이 안에 있는 식이 x바가 묶여나가고 n까지도 묶여나갔기 때문에 n으로 나눠줘야 되죠. 앞에 거. 그러면 1은 그대로 있고 n분의 갖고 x1 더하기 xn까지가 되겠지. 앞에 있는 거. 그리고 뒤에 거가 nx바가 묶어나가고 나면 x바만 남지. 됐어요? 근데 여기에서 n분의 x1에서 xn까지의 합은 n분의 x1에서 xn까지의 합은 x바랑 같잖아. 그럼 얘는 2의 x바야. 2의 x바에서 x바를 뺀 거니까 이만큼은 x바인 거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 식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 빼기 n을 바깥으로 빼도 되지, 평균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시겠어요? 그래서 요거 정리해서 보면 이렇게 돼요. 그럼 이 녀석을 한번 보시면 얘는 이게 x1이라는 것은 여기 모평균에서 그냥 하나 뽑을 때 이거 하나 뽑을 때의 그 표본의 제곱의 평균인 거잖아. 그지? 하나 뽑을 때의 제곱의 평균은 그냥 모평균의 제곱의 평균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곱의 평균이라는 것은 원래 우리 이거 하잖아. 분산 이거 하잖아요. 그래서 제곱의 평균이라는 것은 평균의 제곱 플러스 분산이랑 같아요. 이거랑 같단 말이야. 그러면 요거 하나 뽑을 때의 제곱의 평균이라는 것은 모평균의 제곱의 평균이랑 같고 모평균의 제곱의 평균 모집단의 제곱의 평균과 같고 모집단의 제곱의 평균은 모평균의 제곱 플러스 분산의 값을 가져. 뒤에 것도 그러면 똑같지. 얘를 가져. 땡땡땡 가져. 얘도 그러면 시그마 제곱의 값을 가져. 그리고 뒤에 거가 지금 여기 n에 2에 x바의 제곱인 건데 이건 한번 봐라. 얘는 오집단에서 한 개 뽑을 땐 거잖아. 근데 얘는 x바잖아. x바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아까 이거 구해놨었죠. x바는 평균은 모집단의 평균과 같고요. 분산은 n분의 시그마 제곱이란 말이야. 그러면 x바의 제곱의 평균이라는 것은 이 녀석의 평균과 그러니까 얘는 좀 적어보면 얘는 EX의 제곱 EX바의 제곱 플러스 분산이지 V 이거는 없어요. 이렇게 된다는 거 아시겠어요? 제곱의 평균은 평균의 제곱 플러스 분산이잖아. 그지? 근데 평균의 제곱인데 이 평균은 아까 구했듯이 m이고요. 그래서 얘는 m제곱이고 플러스 여기 분산 그 x바의 분산은 n분의 시그마 제곱을 따라. 그러니까 n분의 시그마 제곱 따라. 자, 그래서 앞에 거를 해보시면 m제곱 플러스 시그마 제곱이 n개잖아. 그래서 n 곱하기 m제곱 플러스 시그마 제곱이야. 여기까지니. 그래서 얘를 풀면 n 곱하기 m제곱 n 곱하기 m제곱이 날라가고요. 앞에 거는 n 시그마 제곱, 뒤에 거는 그냥 시그마 제곱이죠. n이 날라가니까. 그래서 n 시그마 제곱 빼기 이렇게 된단 말이지. 됐나요? 그럼 정리를 하자면 이 녀석의 기대값이라는 것은 이 녀석의 평균이라는 것은 n-1분의 시그마 제곱이에요. 아니, 근데 얘를 아까 전에 n분의 1을 하자고 했잖아. 얘를 n분의 1을 하자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가 n분의 1로 이렇게 나눠버리면 이게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은 이 표본 분산이라는 것은
이거 가지고 모집단의 분산을 추측을 하고 싶은 건데 표본 분산 구하실 때 이제 해보시니까 모집단의 분산이랑 약간 차이가 생기죠. n분의 n-1만큼의 차이가 생기잖아. 그래서 얘를 모집단의 분산과 같게 만들려면 n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n-1로 나눠주면 날라가면서 표본 분산을 구하면 모집단의 분산과 같아지는 거지. 이해가 되니? 그래서 우리가 이거 표본 분산 구할 때 n으로 나누는 것보다 n-1로 나누는 것이 모집단의 분산과 더 가까워지는 계산이라는 거야. 이해가 되니? 그래서 n-1로 나눠줍니다. 이해가 되냐? 이렇게. 그리고 이 얘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봐봐라. 우리가 모집단의 분산과 표본의 분산을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얘가 이제 이렇게 해서 n-1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시면 모집단의 분산 같은 경우는 모집단은 예를 들어 뭐 이렇게 생겼다고 해봐. 그러면 작은 녀석도 있고 여기 이제 큰 녀석도 있고 이렇게 이제 조금씩 요거 모집단이 우리가 그냥 이거 할까? 작은 녀석도 있고 큰 녀석도 있고 이렇게 이제 뭐 있고 평균에도 이제 모여 있고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를 우리가 표본을 뽑았다고 생각을 해봐. 표본을 뽑았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작은 녀석과 큰 녀석이 줄어들고 훨씬 더 이쪽에 더 가까워지는 모양으로 나옵니다. 우리가 x바를 한번 구해보셔서 x바 표본 평균의 분포를 한번 살펴보시면 훨씬 더 평균 쪽에 더 가까워지는 모양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약간 분산이 늘어나는 모양으로 나타나는 거지. 그러니까 분산이 줄어드는 모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이제 왜 그렇게 되냐면 잘 생각을 해보세요. 원래 표본에서 그 만약에 뭐 키라고 하면 키가 제일 작은 사람이 있을 거고 키가 제일 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편차제곱의 평균으로 분산을 구하잖아. 그랬을 때 제일 작은 녀석과 제일 큰 녀석은 이제 편차가 가장 크겠지. 그럼 얘네들도 이제 우리가 편차제곱의 평균에서 분산을 하면 좀 큰 값이 나오겠죠. 근데 얘를 표본 평균을 하려고 표본을 이렇게 뽑으시면 기본적으로 이 표본 평균의 제일 작은 값이라고 해도 여기 원래 모집단의 제일 작은 값이 나오지 않지. 그러니까 원래 모집단의 키가 제일 작은 사람이 뭐 여러 명 있는 게 아니잖아. 얘는 제일 작은 사람은 아마 뭐 소수로 있을 것이고, 그죠? 그럼 표본을 뽑아보면 이 제일 작은 녀석의 값이 이거보다 더 커지게 되는 거야. 반대로 마찬가지로 제일 큰 녀석도 이제 뽑아보면 여러 명을 뽑으면 이게 약간 평균적으로 좀 더 다가가는 값이 나타나게 되는 거지. 이해가 되니? 그렇게 되면 자동으로 약간 분산이 좀 줄어드는 모양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얘를 그냥 n으로 나누는 것보다 n-1로 나누는 게 원래 모집단의 이 분산보다 얘가 그냥 구해보시면 좀 더 분산이 작게 나타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그거를 조금 크게 만들어 주려고 n-를 계산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원래 모집단의 분산과 표본 분산 해보시면 차이가 좀 나타난다. 알겠죠? 여기입니다. 여기까지가 그거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 1번, 2번, 3번 했고요. 4번도 한번 방금 해봤고 5번 확률 분포 이것만 이제 보면 끝나겠다. 5번만 보면 마무리겠습니다. 5번 한번 가봅시다. 한 347페이지요. 자, 모집단에서 우리가 얘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하면 평균과 시그마 제곱 이렇게 따르겠죠? 이 녀석에서 만약에 n개를 추출해서 x바를 우리가 이 녀석의 분포를 한번 따져보시면 평균은 원래 와우 왜 떨어졌지? 네, 평균은 원래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평균은 원래 모집단의 평균과 같고요. 그리고 분산은 어떻게 돼? n분의 시그마 제곱 n으로 줄어든다고 했죠? n분의
시그마 제곱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나타난다. 되겠니?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녀석에서 표준화를 한다고 쳤을 때는 위에 거에서 표준화한다고 생각을 해봐. 얘를 표준화하려면은 b는 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x에서 평균을 빼고 시그마로 나눴잖아요. 네. 여기서 만약에 표준화를 해서 하려고 한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이 x바에서 뭐를 빼고 평균을 빼고 뭘로 나누겠어? 이거 그 표준 편차로 나눠야 되니까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나눠서 계산합니다. 이해되니? 표준화할 때는 이제 이러한 차이가 있다. 됐나요? 네. 그게 납니다. 이런 이제 갑시다. 그러면 이제 거기 있는 특강 시분은 했고요. 이쪽에 x바의 정규분포는 그거는 이제 그 그림만 보고 이야기를 합시다. 보세요.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으면 그거에서 표본을 뽑아도 똑같이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두 번째, 모집단이 만약에 정규분포를 안 따르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모집단 정규분포를 안 따르고 있어도 재밌는 게 n값이 충분히 크면요. n값이 충분히 크면 x반은 정규분포를 따라가요. 오케이. 그렇게 되는 이유는 거기 보시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알려져 있다예요. 알려져 있다는 이 그 녀석의 계산을 굳이 하지 않겠다. 뭐 이제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부등수학 과정에서 이제 그거를 유도해서 하기가 꽤나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 거보다 하고 지나가도록 합시다. 그래서 모집단의 분포가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더라도 n값이 충분히 크면 x반은 정규분포를 따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n값이 충분히 큰 게 어느 정도인데요? 하면 30 이상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 보시면 그림 보시면 봐봐. 30부터는 거의 정규분포 모양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뒤로 가보도록 합시다. 뒤로 가서 표준편차에서 n-1로 나누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죠. 얘는 이야기했으니까 이제 뒤로 넘어가서 드디어 문제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문제 풀어보자. 혹시 여러분 덥나요? 안 덥나요? 아, 더우면 끌려고 했지. 자, 문제 이제 한번 풀어봅시다. 좀 있으면 이제 봄이죠, 여러분. 그 봄에 조심하세요. 그 봄바람 들어가지고 막 그 마음이 두근두근 하시면 안 됩니다. 좀 있으면 이제 꽃도 피고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저런데 이제 저 한강변 이럴 때 이제 목꽃만 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꽃이 날아다니면 아 뭐가 날아다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공부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뭔가 그 들떠가지고 이제 그 펜이 손에 안 잡히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1번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1번이요. x가 정규분포를 따를 때 이렇게 따른데요. 모집단에서 크기가 n1, n2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고 그 녀석의 표본 평균을 x바, y바라고 합시다. 그래서 n1인 녀석을 했을 때 x바고요. n2인 녀석을 했을 때 y바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랬을 때 그거의 확률 밀도 함수가 fx, gx를 나타낼 때 다음 중 옳은 것을 나타내어라 라고 했습니다. 그림 확률 밀도 함수 한번 보시면 이렇게 이거 하나랑 조금 더 뾰족한 거 해가지고 얘가 10 그리고 얘가 gx 얘가 y는 fx. 그러면 gx가 바로 얘가 이제 y바의 그거죠. 그리고 얘가 이걸로 하자. 얘가 x바의 확률 밀도 함수죠. 이렇게 이제 딱 찍어놓고 이제 생각을 합시다. 기억. m이 10이냐? 맞죠? 모집단 똑같은 모집단에서 뽑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평균이 둘 다 똑같이 10 나오는 거 맞죠? 니은으로 한번 가봅시다. 시그마의 x바와 시그마의 y바. y인데.
중에 뭐가 더 크니? 라고 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뭐예요? X바가 분산이 더 크죠.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 평균에 더 몰려있는 쪽은 Y바 쪽이다. 그러니까 Y바 쪽이 좀 더 이 표준 편차가 더 작은 게 맞죠. 그러니까 이거 맞아요. 이거 아까 맞았고 이거 한번 볼게요. N1이랑 N2 중에 뭐가 더 크니? 그 중에 뭐가 더 크니? 라는 겁니다. 우리 이거 아까 해봤죠? 이거 분산 요거 아까 요거 방금 해봤으니까 이거 한번 봅시다. 시그마의 x 바를 한다는 것은 원래 모 표준 편차를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 근데 얘는 n1만큼 뽑았으니까 루트 n1분의 시그마지. 그리고 만약에 시그마의 y 바를 한다는 것은 n2로 뽑았으니까 루트 n2분의 시그마잖아. 따라와요. 근데 x바가 더 크지. 그러니까 이쪽이 이거보다 더 크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얘가 시그마보다 더 크다는 소리야. 시그마를 나눠놓고 생각을 하시면 뒤집으면 뒤집히죠. 됐니? 그러니까 누가 더 커? n2가 더 커. 다음으로 갑시다. 2번으로 가자. 모평균이 50, 모표준 편차가 5인 집단으로부터 자 해놓고 크기가 N의 표본을 이미 추출할 때 표본 평균 X바의 평균은 A, 표준 편차는 3분의 1이다 라고 했어요. X바 얘는 뭘 따라가? 평균을 따라가. 그러니까 50이겠지. 얘가 그러면 A라며. A는 50이네. 그 다음 이거의 표준 편차가 3분의 1. 그러면 이 X바의 표준 편차는 아까 분산이 n분의 시그마 제곱이었죠? 그러니까 얘는 루트 n분의 시그마 일 건데 얘가 3분의 1이래. 근데 이 시그마가 5잖아. 그쵸? 그래서 루트 n분의 5가 3분의 1이래. 이렇게 곱하시면 루트 n이 15겠죠? n은 그러면 229. A와 N을 구하라. 구했죠? 뒤로 갑시다. 2번이요. 자, 표준 편차가 4인 모집단에서 시그마를 4가 잘하는 걸 좋네. 근데 크기가 N의 표본을 추출하여 보고 추출할 때 표본 평균 X바의 표준 편차가 1 이하가 되도록 표본 평균 X바의 표준 편차는 시그마 X바죠. 얘가 1 이하가 되도록 맞나? 얘는 N의 최소값을 구하라. 해볼까요? 이렇게 되니까 이거 한번 해봅시다. 얘는 루트 N분의 시그마잖아. 얘가 1 이하가 돼야지. 그러면 루트 n분의 하고 시그마가 4잖아요. 4가 1 이하가 돼야지. 루트 n을 양면에 곱해도 되죠. 양수니까. 양면 제곱하면 n은 16 이상입니다. 그래서 1 이하가 되도록 하는 n의 최소값을 구하라. 16입니다. 다음으로 가볼까? 쭉 가봅시다. 이쪽에서는 약간 개념 자체는 어려워 보였는데 막상 문제 풀면 좀 간단하죠?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의 단원이다. 3번 한번 가보자. x가 이렇고요. 이거 자, 오른쪽과 같던 모집단의 크기가 16인 표본을 이미 추출할 때 표본 평균 X바의 평균과 분산을 구하라 입니다. 일단 모집단의 평균과 분산도 아직 안 구해놨으니까 구합시다. 어떻게 할 거냐면 A는 기본적으로 얘는 다 더해서 1 돼야 되니까 얘는 6분의 1일 거야. 그치? 이거 구해놓고요. 이제 평균 구합시다. 이 X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0 이렇게 하면 6분의 1. 6분의 4니까 빼기 6분의 3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겠다. 그치? 그 다음 분산 구합시다. 분산은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뺄 거야. 제곱의 평균은 제곱을 합시다. 4하고 0하고 1이죠. 그러니까 제곱의 평균을 요래에서 구합시다. 이렇게 하면은 3분의 4 여기는 0, 여기는 6분의 1.
그래서 평균을 제곱하시면 평균 제곱하면 4분의 1. 계산하면은 12분의 10. 4배 했을 거니까 16 더하기 2 빼기 3이겠죠. 계산하면 12분의 18에 3 빼니까 15. 3으로 나누면 4분의 5겠다. 네요. 분산 다 구했습니다. 그래서 평균과 분산 구했으니까 이제 합시다. 크기가 16이래. 그러면 얘는 16짜리 표본의 크기 16. 그러면 이 x바를 이제 평균과 분산을 해볼 건데 x바의 평균은 모평균과 같죠. 즉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는 게 당연하고요. 두 번째로 분산 구해보시면 어떻게 된다고? n분의 시그마 제곱 나온다고 보죠. 그러면 n분의라고 했으니까 n이 16이고요. n분의 시그마 제곱은 모 분산과 같지. 4분의 5. 계산하면 64분의 5가 되겠습니다. 할만해요, 여러분? 좋아요. 뒤로 갑시다. 4번 주원의 수도께 1, 1, 2, 2, 3, 2, 2, 3이 하나씩 적힌 7개의 공이 들어있다. 이메일로 3개의 공을 꺼낼 때 적힌 수의 평균을 x바라고 하자. x바의 평균과 분산을 각각 구해라. 인데 우리가 x바를 다 구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여기서는. x바를 다 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3개에서 평균하는데 3개에서 평균하는 게 너무 많잖아요. 뭐 1, 1, 2일 때, 1, 1, 3일 때, 1, 1, 또 뭐야? 2, 2, 3일 때 뭐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게 복원 추출이다. x바를 하실 때 복원 추출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되냐면 111, 333 이런 것도 돼요. 그러니까 복원 추출로 계산을 하려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x바를 하지 않고요. x를 먼저 한 다음에 그걸로 추출하는 걸로 생각을 할 거예요. x를 한번 해봅시다. 그럼 얘는 1 뽑거나 2 뽑거나 3 뽑거나지. 1 뽑는 거 생각을 해봅시다. 전체가 몇 개냐면 7개 중에서 1, 2개죠. 7분의 2, 7분의 3, 7분의 2 그러면 1대시 몇 개니? 이 상태에서 평균 구할 수 있죠? 이거 P인데 왜 1하고 평균 구할 수 있죠? 요래 하시면 평균이 2야. 분산 구하자. 제곱의 평균의 제곱을 뺄 거야. 제곱의 평균은 제곱하자. 이거잖아. 요래 할 거예요. 그러면 7분의 12, 7분의 9, 2, 18이겠죠. 여기서 평균 제곱을 뺄 거야. 평균이 뭐였죠? 아까 2였지. 4를 뺄 거야. 그러면 7분의 1 더하기 12 더하기 18에다가 해서 28을 빼겠죠. 그러면 7분의 3 나오나? 7분의 3이 아니네. 잠깐만. 31, 28. 3 나와야 되니까 7분의 12 마지막이 9, 28 맞는데 31 아닌가? 얘가 왜 7분의 4지? 4, 3, 12 18 빼기 4 7분의 2? 아 이거 7분의 2 7분의 2 이게 2죠? 그래서 7분의 4가 나오겠다. 여기까지 이제 구해놓을게요. 자 이제 보자. 구하라고 하는 게 이 녀석에서 표본을 뽑겠다는 거잖아. 우리는 지금 평균과 분산을 구해놨어요. 모 집단에. 그래서 x바 구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야. 지금 n이 몇이다? 3. 임의로 3개의 공을 꺼낼 때입니다. 그래서 n이 3일 때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2에 x바는 3이니까 평균과 똑같을 거니까 얘는 그냥 2겠다. 그죠? 2의 x바는 n분의 시그마 제곱과 같죠? 얘는 3이고 시그마 제곱은 7분의 4. 그러면 21분의 4겠다. 다음으로 가볼까? 5번으로 가보자. 어느
이번 도시에서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이 10년간 교통법규를 위반한 건수는 5개. 표준 편차는 한 건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적어놓고. 자, 이 도시에서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 중에서 이미 추출한 100명이 10년간 교통법규를 위반한 건수의 평균이 4.85건 그리고 이상이고 5.1건 이하일 확률을 표준 정규 분포를 통해서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모집단은 굉장히 많을 텐데 거기서 우리가 100자리 표본을 하나 뽑아 봅시다. 100자리 표본을 한번 뽑아보자. N 100이래. 그러면 이 X 바라는 녀석은 평균은 똑같을 거고 평균은 모집단의 평균과 똑같을 거고 얘는 n분의 시그마 제곱이잖아. 그럼 100분의 1이지. 그러니까 10분의 1의 제곱으로 되겠나? n이 100이니까 n분의 시그마 제곱 이거를 n으로 나눠야지. 그래서 10분의 1의 제곱이 되겠다. 이제 합시다. 구하라고 하는 게 그 100명의 평균이 100명이 지난간 이거의 한 평균 그거는 x바가 4.85건 이상 그 다음에 5.2건이야. 됐나? 100명의 평균이 라는 말은 표본 평균이 라는 말이니까 그러면 P에 자 4.85고 얘가 이거니까 이제 한번 빼봅시다. 그러면 맵이 0.15를 뭘로 나눠야 돼? 10분의 1로 나누는 거 D로 바뀔 거고 5를 빼면 0.2를 10분의 1로 나누는 거가 되겠죠. 계산하면은 P에 1.5고 D가 이겼다. 그러면 얘가 0 빼기 1.5인 거잖아. 우리는 뭐가 필요해? 0에서 1.5까지랑 0에서 2까지가 필요해. 거기 펴보시면 있죠. 0에서 1.5는 0.433이 그럼 얘는 0.477 두 개 더하면 되죠. 두 개 더하면 0.51 할 수 있겠나요? 그래서 원래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걸 알면 n 값을 어떻게 뽑으면 저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 했나요? 일단 잠깐 지금 쉬었다가 뒤에 연달아 마저 하고 뭐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잠깐 쉬시죠. 너무 재수없어 이 자식아. 해보자 얘들아. 6번으로 가보자. A에서 B도시로 운행하는 고속버스들의 소요시간의 평균은 n분이고 표준편차가 10분이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적어놓고 이 고속버스들의 소요시간 중에서 크기가 n이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무한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하자. 또 적자. 크기가 n 적어놓고 구하라고 하는 게 한번 보시면 P에 자 0.954 이다. n 값을 구하여라. 해봅시다. 어떻게 하죠? 평균을 빼고 그 표준 편차로 나눠야 되니까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나눠야 되죠. 평균을 빼면 빼기로 얘를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나눌 거야. 그러면 가운데 건 표준화가 되고 평균을 빼면 5에다가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나눌 거야. 계산하면 날라가면 2고요. 날라가면 2예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n과 2분의 루트 n. 전기분포 표를 그려보시면 아마도 저 대칭 모양으로 나오겠죠? 이렇게 저 대칭 모양으로 나올 거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는 말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2배겠다. 그러니까 절반 구해보시면 얘가 0.9544니까 절반 0.9544니까 이 녀석의 절반을 생각을 해보시면 절반이 얼마지? 0.몇이냐? 477인가? 0.477이구나. 에 2배겠지. 그래서 요만큼이 0.477이가 돼야 돼. 0.477이가 되는 2분의 루트 n은 2겠죠. 여기 보시면 2까지가 0.477. 그러니까 2분의 루트 n이니까 루트 n은 4일 거고 n은 16이겠다. 다음으로 갑시다. 7번 한번 해보자. 평균이 35 표준 편차가 시그마의 정규분포를 따르는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16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구한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하잖아. 16인 표본 x바는 그러면 30, 16분의 시그마 제곱이지. 그치? 자 이제 그래서 구하라고 하는 게 px4가 32가 0.977이. 뭔가 딱 봐도 왠지 0.5 플러스 0.477이 같다, 그죠? 자 해보자. 얘가 여기 왼쪽은 p G로 바꾸고, 자 평균을 빼고 얘로 나누면 되잖아. 평균 빼면은 2를 뭘로 나눌 거냐면 이거 4분의 시그마로 계산하면 얘가 p G 그러면 시그마 분의 8이겠지. 얘가 0.977이. 자, 작거나 같다 해서 0.977가 나왔다는 말은 이 시그마분의 8이 여기쯤 있다는 소리죠. 그러면 작거나 같다를 하면 이 절반과 이거 0.5잖아요, 그죠? 이 절반이니까 얘가 0.477이지. 그러니까 얘는 몇이겠어요? 2겠죠? 그래서 시그마가 4겠다. 너무 쉽죠, 여러분? 뒤로 가볼까요? 8번 한번 해봅시다. 뭔가 그 새로운 공식을 쓰거나 새로운 발상을 한 게 없잖아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다 똑같이 했어요. 그래서 8번으로 한번 가봅시다. A 고등학교의 학생의 몸무게는 평균이 60, 표준 편차가 6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A는 그러면 X라고 하죠. 그러면 얘가 60, 6에서 자, 적재 중량이 549 이상이 되면 경고음이 내도록 설계되어 있는 엘리베이터에서 549 엘리베이터에서 A 고등학교 학생 중 이미 추출한 9명이 탑승하였을 때 경고음이 울릴 확률을 구하여라 입니다. 그러면 자, any 500분 쪼갰다. 자, 여기서 이미 추출한 녀석이라고 했으니까 any 위인 거잖아. 그러면 얘가 표본 평균은 뭐가 되지? 60, 9분의 6이니까 9분의 34네? 2의 제곱이네. 이걸 따르겠죠? 그럼 이 x바라는 녀석은 뭐냐면 얘는 이거잖아. 이미 추출한 녀석의 x1 더하기 x9까지잖아. 이거를 평균 낸 거잖아요, 그죠? 근데 뭐라고 하는 건 뭐냐면 경고음이 울려야 돼요. 경고음이 울린다는 말은 이 녀석이 9명의 합이죠. 몸무게의 합이죠. 9명의 몸무게의 합이라는 것은 우리가 x 바로 표현을 해보자면 이거잖아. 9명의 몸무게의 합. x1 더하기 땡땡땡 x9까지. 그러니까 양변에 9를 곱하시면 이렇게 된다고. 9명의 몸무게의 합이라는 것은
이거잖아요. 9명의 몸무게의 합이라는 건 9의 x바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구하라고 하는 9명의 몸무게의 합이 즉 9x바가 얼마 이상이 되면 549 이상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나요? 자, 이걸 이제 해놓고요. 이제 합시다. 계산하자. 9로 나누면 9, 2, 54, 9는 그러면 0 바꾸고 자, 평균이 여기 있다. 60을 빼고 2로 나누면 되죠. 60 빼고 2로 나누면 0.5 이거니까 얘는 그러면 위에다가 버릴까? 0.5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여기 0.5까지가 뭐냐면 0.192로 요만큼은 그러면 얼마겠어요? 0.31 아니 3085겠네요. 됐습니다. 0.3085예요. 확률을 구하라지. 네. 알겠어요? 그래서 얘는 좀 특이했죠. 얘는 좀 특이했지. 그래서 얘는 생각을 한번 잘 해봐봐. 원래 우리는 9개에서 x바 추출을 했을 때 x바의 이제 표본 평균 가지고 그 표본 평균의 뭐 이렇게 크기랑 분산이나 뭐 이렇게 범위나 이런 걸 구했단 말이야. 표본 평균이라는 게 원래 뭐였는지를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추출한 표본들의 평균인데 구하라고 하는 것은 보시면 표본 평균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없었고 다음 명을 추출했을 때 걔네들의 합이 549보다 크거나 같다. 뭐 이거를 이제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의 합을 구하려면 우리가 x바를 구해놨으니까 x바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지? 얘네들의 합은 이라고 하면 이제 9를 곱하면 되는구나. 9x바를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 개념 잘 이해를 해보시고 뒤로 한번 가봅시다. 이제 저거랑 비슷한 게 이제 뭐 그런 게 있어요. 뭐 이렇게 귤 같은 거를 뭐 포장을 하는데 뭐 귤 포장해가지고 이제 귤의 무게의 합이 무슨 뭐 무게 합이 얼마보다 작으면은 분량으로 그 표시를 한다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하시면 얘랑 거의 같은 내용이죠. 걔가 그러면 무게의 합을 어떻게 해야 되냐? 라고 하면 이렇게 되니까 얘를 곱하면 된다는 거죠. B로 가보자. 종교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표본 평균이라고 할 때 해놓고 12에서 14가 0.9보다 크거나 같다. 를 만족하는 자연수에는 최소값을 구하라. 해보자. 자, 표준화하면 13을 빼고 이걸로 나누잖아. 그러면 13을 빼면 마이너스 1. 그리고 얘는 루트 m분의 2로 나누셔야죠. 13을 빼면 1. 얘를 루트 m분의 2로 나누셔야죠. 그럼 계산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n과 2분의 루트 n으로 나눠지겠지. 얘가 0.9 이상이야. 이제 생각. 좌우 대칭이잖아. 2분의 루트 n과 마이너스 2분의 루트 n이 있는데 빼기 2분의 루트 n에서 2분의 루트 n까지라는 말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는 말이지. 이만큼의 넓이가 0.9 이상이라는 말은 절반의 넓이는 0.45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0.45가 되는 이 값을 한번 구해보시면 거기 보시면 거기 1.65 하면 0.45라고 했죠? 그치? 그럼 얘가 1.65가 딱 되었을 때가 0.45가 딱 나온단 말이야. 얘가 1.65가 되면. 근데 얘는 이거보다 더 커야지.
얘는 이거보다 더 커야 0.9보다 더 크지. 그러니까 이 녀석은 1.65보다 더 커야 되는 거야. 이번에 루트는 2배 하시면은 3.3 3.3 제곱하면 몇이네 얘들아? 3, 3은 9, 3, 3은 9 3, 3은 9, 3, 3은 9 그러면 9, 9, 8 10 8 아닌가? 아닌가? 맞네. 맞아요. 네. 이거 10.89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11이겠죠. 됐습니다. 뒤로 이제 한번 가보시면 앞을 수능 특강의 확률에서 X와 표현표도 X 바의 확률일 때 그거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 알고 있으니까 지나갑시다. 제가 저렇게 된다는 건 알고 있으니까 거기에 있는 이제 수능 특강 문제는 뭐 어디에 나왔던 그러한 애들이니까 궁금하시면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뒤에 남은 것은 추정만 남아요. 추정. 모평균은 추정만 남는데 지금까지 한 건 우리가 이거까지 한 건 뭐예요? 여기까지 한 건 뭐죠? 추출까지 한 거야. 추출을 했고 추출한 녀석의 표본 평균의 그 성질들은 어떻게 되느냐? 추출한 표본의 성질들은 어떻게 되느냐까지 한 거야. 지금까지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은 뭐 해야 되겠어요? 모집단에서 추출까지 해서 이 표본의 성질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한 거란 말이야. 이게 이제 X바 해가지고 이제 요 X바의 성질들을 막 해봤잖아요. 그죠? 이걸 했으면 이제 뭘 할 때가 왔어? 우리의 목적은 어차피 이거였어. 모집단이었어. 그죠? 그래서 이 나온 표본 하나 가지고 모집단 그러면 어떻게 되지를 추정하는 거예요. 이걸 추정이라고 해요. 이게 이제 통계의 마지막입니다. 추정.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거 추정을 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다음 시간에 추정하면 다음 시간 아니면 다다음 시간쯤 되면 확통이 마무리가 되겠네요. 그래서 얼추 딱 맞지 않나? 겨울방학 동안에서 딱 맞게 잘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도 숙제를 열심히 잘 해왔기 때문에 뭐 이렇게 진도 그렇게 뭐 그거 안 밀리고 잘 할 수 있었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남은 시간 동안은 뭐 그 질문 한번 해볼까? 통보 중에 질문 한번 해보세요. 685번. 685. 꽤나 좋네. 그러면 여기 있는 건데. 자, 확률변수 X는 정규분포를 따르고 를 따르고 G는 표준 정규분포를 따른다. 이건 알고 있고 두 확률변수 S랑 G의 확률 밀도 함수를 F랑 G라고 하자. 그러면 뭐 이것도 하자. G는 이건데 F랑 G로 표시해보면 이렇게 그러면 약간 원만하게 이렇게 되는데 같나 이게? 같네. 뭐가 아니? 여기가 빼기 1.5에서 만나는 게 빼기 1.5에서 빼기 뭐 이렇게 하네요. 가운데 스트링이 가운데요. F랑 G 자 합시다. 첫 번째로 시그마가 1보다 크고요. 그 다음에 빼기 1.5하고 1.5에서 만난다.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0.96, 0.096일 때 이만큼의 넓이가 일 때 x의 표준편차 시그마의 값을 구한 것은 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일단 시그마가 누가 더 크냐면 x가 더 커. x가 시그마가 더 크죠. 얘가 시그마가 더 크다는 말은 어떻다는 소리야? 더 퍼져 있다는 소리지.
덮어져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평균에 덜 모여 있어야 돼. 평균에 덜 모여 있는 놈이 누구야? 얘지. 좀 약간 업데대하네. 그러면 얘가 F야. 그러면 얘가 G지. 됐니?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인테그랄 얘가 0.9라는 말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P에 일단 G를 한번 해봅시다. G 여기 그 위에 있는 놈, 위에 있는 놈에 빼기 1.5에서 그럼 얘는 D잖아. 1.5까지의 값에서 이 넓이에서 뭘 빼면 되냐면 P에 F를 빼기 1.5에서 1.5까지 한 요 넓이를 빼면 요만큼이 나오지. 그래서 빼기 1.5에서 F는 이거죠. 이렇게 한 넓이를 빼면 이게 0.096이다. 됐나? 계산합시다. 이 녀석은 어떻게 되냐면 0에서 1.5까지 요만큼, 이만큼의 넓이는 나와있지? 나와있지 않나? 거기 있네요, 그죠? 0.433. 그러니까 요거 2배니까 얘는 0.433 2배 하면 몇이죠? 866. 그래서 얘는 표준화를 해야 할 수 있지. 표준화 합시다. 예. 요거 0 빼고 시그마로 나누면 0 빼고 시그마로 나눠야 되니까 시그마분의 지로 표준화가 되면서 시그마분의 이렇게 될 거고 얘가 그러면 0.09 얘를 넘기고 넘기면 0.866에서 0.096을 빼면 이게 P 시그마분의 1.5 빼기 1.5에서 시그마분의 1.5까지 이되니 0.866에서 0.096을 빼면 몇이냐 계산이 7인가? 0.770인가? 그럼 0.770이야. 얘가 0.770 이렇게인데 이게 좌우 배칭이잖아요, 그죠? 얘는 그러면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이 녀석의 그림은 그래서 좌우 배칭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을 거고 이게 시그마분의 1.5 이렇게가 0.770이니까 요만큼은 그러면 절반은 0. 이거의 반 그러면 285인가요? 0.285가 나와야 돼. 0.285가 되는 놈이 누가 385구나. 385 맞죠? 0.385가 되는 애가 누가 있냐면 1.2 얘가 그래서 1.2야. 됐다. 그럼 시그마는 1.2분의 1.5 12분의 15 3으로 나누면 4분의 5 구했다. 4분의 5니까 1.25겠죠? F는 문제였습니다. 나름 재밌죠? 다음은요? 번 669번에 2번 669 해봅시다. x가 0에서 2 동일 단수가 저렇게 생겨서 그림 그냥 하나 그려봅시다. 그죠? 이렇게 자 B A 플러스 2분의 얘가 최대값은 이다. 최대값이라는 말은 얘랑 얘 요거를 한번 봅시다. 이 녀석은 어떤 거냐면 어디에서 어디까지냐면 A가 몇인지는 모르겠는데 A 더하기 2분의 1까지니까 이 간격은 2분의 1 간격이야. 그치?
2분의 1 간격으로 이렇게 끊는 거야, 그치? 2분의 1 간격으로 끊을 텐데 넓이가 제일 넓게 나와야 P가 제일 높지. 2분의 1을 어떻게 끊어야 제일 높겠어요? 가운데 이렇게 끊어야 제일 높겠지. 그래서 간격이 2분의 1짜리 녀석을 가운데 여기다가 약간 이렇게 이 간격이 2분의 1이 돼도 이렇게 잡아보는 거죠. 한 가운데 기준으로 얘가 2분의 1이 된다는 말은 절반은 4분의 1, 4분의 1 씩일 거잖아. 그래서 얘는 4분의 3이고요. 얘는 4분의 5가 될 거야, 맞니? 4분의 3에서 4분의 5일 때가 넓이가 최대일 거야, 맞니? 그래서 A는 그래서 나왔어요. 4분의 3이. 됐지? A가 4분의 3이면 이제 이 녀석의 넓이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이거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4분의 3일 때 요거 왼쪽에 있는 절반의 넓이 구할 거예요. 요거 사다리꼴 넓이 구해서 곱하기 2 할 거야. 사다리꼴의 넓이는 윗변 더하기 윗변. 요거 4분의 3이고 요거 1이죠. 그래서 윗변 더하기 윗변. 그리고 높이는 요만큼은 4분의 1. 곱하기 2분의 1 하면 이게 사다리꼴의 넓이. 근데 얘가 두 개 있지. 왼쪽 오른쪽 두 개. 계산하면 4분의 7. 곱하기 얘네들이 날라가니까 4분의 1. 그래서 16분의 7이 구하라는 게 그거였죠? 어? 최대값 16분의 7. 다음은요. 전 702번. 702번. 타프. 어느 회사 직원의 하루 생산량은 근무기간에 따라 달라진다고 한다. 근무기간이 N개월인 직원의 하루 생산량은 양 표시해놓고 평균이 AN 플러스 하루 생산량을 X라고 하면 평균이 AN 더하기 100, 표준변적 12 이거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근무기간이 16개월인 직원의 하루 생산량이 84 이하의 확률이 라고 했는데 근무기간이 16개월이라는 소리는 N이 16일 때 N이 16일 때는 이 정규분포가 16 집어넣으시면 16A 플러스 100, 12의 제곱이겠네. 이 녀석의 하루 생산량이 라고 했는데 얘가 84 이하의 확률이 근무기간 36개월인 직원의 하루 생산량이 100 이상이고 142 이하의 확률에 어쩌고저쩌고 한번 해봅시다. 이 녀석을 X? 자, 이 녀석의 확률 변수를 우리 뭐라고 할까? 얘를 그냥 X라고 해버릴까? 얘는 이미의 N에 대한 X인 거니까 얘를 그냥 16일 때를 X로 하면 헷갈리려나? 얘를 확률 변수 그러면 A라고 해보자. 이거의 확률 변수를 A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 녀석이 몇 이하인 거가라고 했냐면 84 이하일 확률 P 이 확률 변수 A가 84 이하일 확률 한번 구해보시면 표준화하면 G가 될 거고 84는 얘를 빼면 어떻게 되죠? 빼기 16A 마이너스 16에 시그마로 나누면 이렇게 되나? 평균을 빼고 시그마로 나눴어요. 그럼 이거의 확률이 뭐라고 했냐면 이거 정리 좀 하자. 네, 정리 그냥 이대로 하자. 얘가 0.028. 그래. 그러면 자 여기서 작거나 같다는데 0.0228이라는 소리는 0.5가 안 되니까 얘는 분명히
음수 쪽에 있을 거야. 이게 작거나 같다 했을 때 이게 0.028이 나온다는 소리잖아. 그렇죠? 그 말은 요만큼은 얼마냐면 0.477이지. 요만큼 0.477이 나온다는 소리니까 이 녀석이 얘는 그러면 마이너스 12분의 빼기 16a 빼기 16이 이렇게 나온다는 건데 그러면 얘가 0.477이 되는 애를 거기 찾아보시면 2예요 2. 그래서 0에서부터 2까지를 했을 때 0.477이가 나오니까 얘는 그러면 마이너스이겠죠. 음수 쪽에 있으니까. 그래서 12분의 계산해 보시면 넘어가면 2분의 1. 자, 예를 들려고 하는 게 이거였네요.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몇 차라고 했냐면 근무기간이 36개월인 직원에 아니 36개월인 직원에 이 녀석의 표준 편차 확률 변수를 b라고 합시다. b라고 하면 이 녀석은 a가 2분의 1이고 n이 36이니까 요식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적어요. 2분의 1이고 얘가 36이면 18이죠. 그러면 118, 12의 제곱이야. 이거죠. 다 있다. 이 녀석의 뭐가 생산량이 100 이상 142이야. 100 이상 142이야. 됐나? 자, 그러면 100이니까 이제 계산해 봅시다. 118을 빼고 11을 나누면 마이너스 2분의 빼기 18이 되고요. 12분의 G로 바뀔 거고 141을 빼면 30, 24 이렇게 되겠지. 계산하면 P에 6으로 나누면 2분의 3 그러면 빼기 1.5고요 2까지겠네. 1.5에서 2까지니까 어떻게 생겼겠어? 2가 여기 있으니까 1.5에서 2까지가 이만큼에서 이만큼. 그러니까 가운데 기준으로 해서 얘 더하기 얘 하면 되죠? 자, 여기서 1.5는 몇이냐면 0.433. 얘는 얼마냐면 0.477. 그게 더하면은 4, 1, 어디야? 1, 9. 0.9114가 되겠네요. 됐나요? 됐다. 끝. 그래서 여러분이 뭐 터프를 다 풀 필요는 없는데 터프를 풀고 싶으신 분들은 풀어보시고요. 질문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질문이요. 하나, 질문이 없니? 아하이. 하나, 이거 푼게 없니? 셔츠는 많이 풀고 있니? 뭐 그래도 한두 번 하면 따라가겠죠? 667번. 667이요? 해봅시다. 자, 이거를 따른 확률 변수 S의 확률 밀도함수 fx에 대하여 고르는 것은 기울
A가 B보다 크면 A보다 작거나 같다가 B보다 작거나 같다보다 크냐? 뭐 확률 변수가 뭐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어, 그지? 확률 멸도함수가 아니다, 정규분포구나. 정규분포면 정규분포 따로 그려야지. 종 모양이네. 여기는 M 기준으로 일 건데 A하고 B를 어떻게 잡더라도 뭐 어떻게 잡더라도 A보다 작거나 같다, B보다 작거나 같다 해보시면 당연히 B보다 작거나 같다가 더 크죠. 이쪽이 더 큽니다, 그죠? 그래서 기울기 맞지. 이유는 한번 가보죠. 그럼 뭐 기미 D, D까지 있네? A보다 작거나 같다는 B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1이면 A는 B냐 이건데 자 합시다. 네, 정규분포가 있어요. A입니다. A가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그냥 대충 아무 데나 정해보죠. A보다 작거나 같다 하면 이만큼이잖아, 그지? 그리고 나서 B보다 크거나 같다를 해야 되는데 B보다 크거나 같다를 하면 얘랑 더하면 1 돼야 된대. 얘랑 1 된다는 소리는 크거나 같다랑 얘를 하면은 이 정규분포의 밑에 있는 영역이 다 채워져야 된다는 소리잖아. 그러면 크거나 같다가 다 채워지려면 이쪽일 수밖에 없지. 크거나 같다가 다 채워지려면. 그럼 이 녀석이 곧 B일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A랑 B가 같아야 되는 겁니다. 이거 이해되니? 그림 보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A보다 작거나 같다, B보다 크거나 같다가 같으면입니다. 얘가 같다는 말은 A보다 작거나 같다는 이쪽 부분이잖아. 근데 얘랑 같은 부분이면서 크거나 같다려면 이게 정확히 얘 기준으로 좌우 대칭 모양으로 생겨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야 왼쪽 작거나 같다랑 크거나 같다 같으려면 얘가 정확히 좌우 대칭 모양이어야 될 거야. 그래서 이 길이랑 이 길이가 정확히 같은 A하고 B 기준으로 이 길이랑 이 길이가 똑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가 성립했냐고 하냐면 FA랑 FB가 같냐? 라는 말은 FA는 요만큼의 높이, FB는 요만큼의 높이인데 당연히 같죠. 이것도 맞아요. 리얼 한번 해봅시다. 리얼은 Fn 빼기 X랑 N 플러스 X가 같냐? 얘는 당연하죠.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무슨 소리야? 함수에서 X는 M 대칭이라는 소리지. X는 M 대칭. 정규분포는 평균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XM 대칭인 게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전부 다 맞습니다. 기미 길이가 다 맞습니다. 기미 길이. 다음이요. 기미 길이. 다음 질문을 해보면 다음 질문이요. 아주 조용하구만. 이거 됐냐 얘들아? 실물을 다 하였니? 실물을 다 하였다면
이 정도에서 마무리할까요? 질문이 없다면 여기쯤에서 마무리합시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잘 보도록 하자. 잘 봐주십시오.